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51분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 좀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텐데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시간에서는 17만 원, 이렇게 조금 더 밀려서 끝났죠. 자, 연기금의 수급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만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가 패시브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요, MSCI 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타겟으로 봐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룰이 있다고 했습니까? 맞아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심사 일정에 해당된다고 했죠. 18일, 19일이 MSCI에 편입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1차 관문을 통과하느냐 심사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어떤 규칙성을 분명히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아셨었어요?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에코프로머티에 대한 부분, 물론 좋은 종목입니다. 자, 기업에 대한 부분은 뒤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금에 대한 가격이 이 1차적인 심사 일정에 맞춰서 거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2차 일정은 다음 달 2월 14일 날 있을 리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결국은 몸집만 본다. 이때는 몸집과 거래량까지도 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강호동이를 원하지도 않고 딱 2만 기를 원한다고 했죠. 이때는 반드시 2만 기를 원할 겁니다. 아,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씨름을 할 때 2만 기는 몸집도 적당하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죠. 그리고 거래량, 민첩성도 있죠. 결국은 이때 맞추기 위해서는 얘네들은 무상증자를 단행을 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을 맞추기 위한 거는 나중으로 돌리도록 하고요. 지금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더 나왔어요. 원래는 제가 끝난 줄 알았다라는 거였는데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겠죠. 뭡니까? 1월 30일 이전에 하루의 날짜를 다시 무작위로 한번 끄집어내겠다. 그 뜻은 뭐냐면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 10점, 5점, 10점, 5점, 10점을 줍니다. 그리고 목금이라는 날짜에 대략적으로 35점, 35점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 맞아요. 불발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1월 30일 이전에 하루를 꺼내서 그 날짜에 거래량도 조금 볼게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집도 너무 올라가면 안 되고 너무 빠지면 안 되고 딱 요만큼만 유지되는 날이 된다고 한다면 그날에 대한 점수는 특례 점수로 해서 한 38점을 매기겠습니다. 이거예요. 요거 모르시죠? 그래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해당된다고 하면 이렇게 반등을 할 겁니다. 오늘 혹시나 여러분들 또 오른다라고 해서 쫓아가서 손실 보신 분들 있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하나입니다. 진짜 베팅에 대한 날을 기억하면서 이벤트는 이벤트답게 받아들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지난 영상 하나 볼까요?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18일, 19일이라는 이슈가 있으니까 피해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 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 19일. 그리고 다음 달 2월 14일이죠. 통상적으로. 자, 이때 얘네들이 원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때에 대한 가격이 이날이죠. 그러면서 반드시 이 목요일 금요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즉 일단은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그리고 차익할 수 있는 부분 한번 때렸다 가는 것도 좋습니다. 봐서 별로 재미없다.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것도 사실 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저는 20년 동안 잘 사온 지금 이거 못 오르는 유튜브 할 때 2년을 자, 뭐 이 정도로 보도록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금 다룰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 딱 하나입니다. 1월 30일까지에 대한 가격, 그 하루에 대한 총알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래량도 맞춰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사, 자, 심사 일정입니다. 자, 이 가격을 오늘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뭐 좋아요, 구독해주세요라는 영상 많이 보시겠지만 저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일 때는 좋아요 해주시고요. 아니다라고 한다면 싫어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버튼을 누르시면 좋습니다. 언제나 저는 영상을 그만 찍으라고 했을 때는 찍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장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분명 17대 1이라는 경쟁 이율 분명히 이들의 의도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공매도를 쳤던 거를 싼값에 상환하기 위해서 따상상을 줄 수도 있지만 안 했다. 이들은 17대 1이라는 경쟁 이율 9월, 10월 그쵸?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상장을 두 번 지연시킨 이유도 14일 동안만 오르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쉬어갈 겁니다. 비중을 좀 덜어놓으세요.
들어가야 될 때와 쉬어야 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편입됐을 때는 분명히 룰을 따를 겁니다. 편입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경고 종목과 위험 종목, 주의 종목 이게 풀리게 되면 많이 간다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신용과 미수 대출을 쓰고 싶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했죠. 왜요? 중요한 부분은 경고 종목의 날개라도 갈 놈은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 소개 아까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고요. 1000억 정도 운영했습니다. 15년 동안은 수익률 관리 잘했다고 해서 스타 펀드 매니저 상 많이 받았고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IPO 신규 상장주는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가지고 기계 룰에 의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역시나 그 룰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MSCI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그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국내 대한민국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할 때 하나하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무분별하게 이렇게 급등해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래량도 적당히 몸집도 너무 부풀려 오르면 나중에 훅 꺼져 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마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은 피해가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가격에 대한 부분에 한 번의 총성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면서 그건 아닐 거야. 얘는 뭘 한다고 떠드니라고 했던 분들 다시 한 번 더 집중할 맛이 나죠. 자, 새로 오신 분들, 새로 보시는 분들, 저는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자, 올해 제가 1년 반 전에 펀드 매니저 생활 그만뒀고요.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만 인생의 선배님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고 그래도 많은 어떤 구독 그리고 뭐 사랑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 번 맺었던 인연을 끊지를 못하네요. 석 달 전에 제가 경제 유튜브를 했었는데 자 에코프로머티 18일 19일 가격 평균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 심사 MSCI 편입 이게 1월 30일 이전에 특정일 하루에 대한 종가와 거래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예, 가산점이 부여된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은요, 한 번입니다. 자, 결국은 하루에 대한 부분인데, 이 가격만 정확히 지키면 돼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또 이 영상 보게 되면 펀드 매니저 후배들은 왜 이런 영상 찍냐라고 할 것 같네요. 자, 010-4822-8706으로. 자, 이쪽으로요, 이렇게 보내주시죠. 샵. 자, 정확히 보내주세요. 샵. 제가 일일이 보낼 수 없어서 AI를 통해서 보냅니다. 샵. 혹시나 여러분들 이게 3번 이상 여러분들이 잘못 보내시게 되면 이게 그 통신사에서 스팸 문자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한테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한테 대신 샵 이렇게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자 일단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A사 전구체 3개월 이내에 제공 시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입니다. 예. 3개월 이내에 제공 시는 MSCI를 겨냥해서 만일에 몸집이 너무 작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카드를 써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 캡처에서 지금은 A사로 되어 있지만 처음 10초 동안은 테슬라로 되어 있던 겁니다. 네, 이것까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말씀드렸고 그쵸? 자 이번에도 만일에 특징적인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자료집을 이제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시지만 제가 이번만큼은 그래도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문자를 통해서 그 구간대가 왔을 때는 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샵 정확히 해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봅시다.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그러한가? 이걸 또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그쵸? 자 신규 상장 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흐름. 자 역시나 이게 신규 상장 주이면서도 MSCI 편입되냐 마냐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들이에요. 두산이 최대 주주고요. 그리고 LS 머티도 주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빠져 있죠. LS가 최대 주주죠. 거래량이 부족하죠. 얘네들도 이제 몸집 규모만 본다 이거예요. 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지금 MSCI 기준에 맞아 있는가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떠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위 말해서 군대 가기 전에 체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2차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마약 검사를 하죠. 요새 군대 가기 전에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임영웅인데 걔가 만일에 한 번이라도 이 어떤 경선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우승을 했습니까? 이 뜻입니다. 1차 관문을 통과하고 꾸준히 갔던 애들이 잘하지 한 번 실패를 했다가 패자부활전에서 우승하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만일에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2차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자, 오르는 겁니까? 내리는 겁니까? 라고 말씀드릴 텐데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큽니다. 조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승하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요. 자, 중요시한 건 이거 봅시다. 과거의 에코프로의 불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제가 이제 뭐 비교 사례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불발 사례 나왔는데 다시 오르지 않았습니까? 리튬 가격 폭등입니다. 8배 폭등이기 때문에 올랐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진리로 따지시면 안 돼요. 이 이벤트를 모르고 여러분들 신용과 대출 미수를 쓰겠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았죠. 결국은 신용과 대출 미수를 써서 주식수를 늘린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이런 과정, 이런 큰 이벤트. 그리고 이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은 있었죠. 2,600원짜리 주식 매수 선택권을 기사를 통해서 이용하면서 의무 공시사항이 아니고 이때 안 해도 되는 거지만 결국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12월 26일이라는 크리스마스 이브 과거에는 휴일이 섞여 있어서 그렇죠. 공매도를 쳤던 애들은 이걸 갚아야 되는 이날 악재를 이용한다.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 상장 2번을 지연했던 이유는 맞죠? 2차 한지를 공매도 친 걸 비싸게 갚아야 되니까 얘를 최대한 경쟁률을 끌어내렸다. 그리고 15거래일만 통해서도 분명히 코스피 요건에 해당된다. 근데 지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해선 이 규칙은 거래량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거예요. 자, 반드시 룰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 내용을 항상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규정이죠. 그쵸? 자,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전에 한번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방금 나왔던 이슈인데 사실 이 에코프로머티는 에코프로나 LNF가 빠져서 이차전지가 빠져서 빠진 게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건데 M&A 팀 꾸린 에코프로 조단위 투자이고 이 뜻은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조단위 투자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냐면 현금 금융성 자산만 1조 원 넘는다. 결국은 리튬 광산 이차전지 투자 전망. 자, 요 부분이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뭐라고 있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리튬 가격은 폭락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제 마진. 자, 쉽게 말해서 100원짜리에 대한 뭐죠? 리튬을 떼왔을 때 가공을 해서 했더니 90원에 팔리고 있죠. 자, 요 부분을 넘어서서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아요. 광산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인수하는 쪽에서는 안 됐을 때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되죠. 이게 바로 전반적인 가장 큰 시장에 있는 이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관련 업종에 대한 부분에 이런 하락을 이끌어내는 부분이다. 요걸 좀 근거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전액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주가가 나쁘지 않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에 다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에코프로와 LNF 이런 종목들이 빠져서 이 종목도 빠진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빠진 겁니다. 이 논리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거를 알아야 돼요. 왜 빠졌는지를 알아야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졌는데 얘가 오른 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쵸? 자, 이 부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항상 제가 이 부분을 빼놓지 않는 이유는, 자,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으니까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전기차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양극재의 함량을 높여야 된다. 전구체 플러스 리튬. 리튬 가격 폭락해서 에코프로 폭락하는 거고요. 전구체는 어떻습니까? 제롬메이, 즉 IRA법. 미국에서 중국의 제롬메이 전 세계 80%를 생산하는 얘네들 걸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 주지 않을게. 그러면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1억 2천에 파는데 누가 삽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80%의 전고체를 담당하는 얘네들 걸 쓰세요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오르는 건 당연하다. 다만 나중에 대한 부분의 주의 경고 이런 것들보다는 향후에 있을 얘네들도 대비하는 자세가 있죠.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중국 거 쓸 수 있죠.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아요. 만일에 얘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중국 거 쓸 수 있을 때 얘네들 A사라고 하는 테슬라 얘네들과의 어떤 중장기 계약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3개월 이내 재공시할게요라는 이슈를 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자 이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있어요.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한 사항부. 이게 바로 이때 논란을 일으켰던 2,600원짜리 수급이거든요. 안 내도 되는 걸 지금이야 내는 거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여기서는 한번 받아내세요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IR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업 IR. 자, 2월 7일이죠. 결국은 4분기 실적을 낸 후에 질의응답을 한다는 건데 관련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수주 물량에 대한 부분 이거를 거의 평균적으로 다 이렇게 집계를 해요. 이번에 실적도 미리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몇 점짜리예요 알지 않더라도 평균적인 모의고사를 본다고 한다면 아니면 쌀 가게에서 10개를 우리가 들어왔는데 8개가 팔렸어. 아니면 2개밖에 안 팔렸어. 아, 그럼 마진이 얼마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읽을 수 있죠. 자, 이 부분도 관련 애널리스트 후배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정치, 전망치 이런 부분들도 참고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우리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2월 7일 날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는 건 말씀드렸던 2월 14일에 대한 어떤 리뷰 일정도 감안한 이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상세한 내용도 자료집에는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뭐 돈을 내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지 말아 주시고요. 자, 어때? 좋은 영상이었습니까, 선배님들? 네.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샵이라고 해서 이번 전략은 반드시 받아들이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10억을 보유하든 100억을 보유하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right now 지금 사야 될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배터리 수요가 감소된 전기차 시장은 배터리 효율을 높여야 돼만 가능하다. 자, 결국은 배터리 업종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이걸 2차 전지로 봐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반대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2차 전지가 폭락을 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또 오를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자, 샵이라고 보내시고 공모방 한번 개설해 볼까요? 자, 분명히 제가 1월 내에 한번 개설 한번 해볼까요? 근데 참여도가 별로 없어요. 각자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정 수가 좀 모이게 되면 진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늦은 시각이지만 저도 이제 연구소 세미나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금융권 포트폴리오 제시해서 글로벌 자산의 전략을 좀 짜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언제 1월에 시간 되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연을 가진 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떤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분명히 해법 이런 것들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들고 계신 건 맞아요. 다만 항상 시장은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한번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타짜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